안녕하세요. 미래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작품은 SF 작품이에요. 저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책들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째, 그렇죠. 미래학자들의 책들, 미래지향적인 책들이 이제 한 가지 부류고요. 두 번째는 SF 소설입니다. SF 소설을 통해서 미래를 체험해 보는 거죠. 간접 체험이죠. 세 번째 책들은 역사책이에요. 왜냐,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 그쵸 과거로 돌아보는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서 역사책들을 저는 열심히 읽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 작품을 좋아해서 그래서 문학을 그중에서 실제 작품 중에서 참 SF 문학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SF 문학 중에서 이제 기대주죠. 예. 어 이미 기대주를 넘어서 한국 SF 문학을 가장 대표하는 작가가 된 작품이죠. 작가이면서. 그래서 오늘 파견자들이라는 김초엽 소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리뷰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저자나 작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책 내용과 줄거리, 그리고 SF 작품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SF 작품은 사변적이면서 개인의 사유와 철학, 고민, 뭐 이런 문제의식들이 진지하게 이렇게 어, 소개되는 작품이 있고, 아니면 그야말로 이제 이야기, 플롯과 스토리에 집중해서 그냥 재미적 요소, 마치 SF 영화를 그죠? 예. 보는 듯한 그런 어 SF 소설. 뭐 전자가 그쵸. 어 소프트 SF, 그리고 후자가 하드 SF가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전자에 가까운 이제 하드 SF보다는 좀 소프트한 그런 느낌을 주는 김철배 작품들을, 그리고 저의 종합적인 평가,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아마 김초엽을 한 번 읽은 독자는 없을 거예요. 이제 저자가 93년생일까 올해 만 31네요. 예. 젊은 나이에 한 벌써 제가 김초엽의 작품을 읽은 지가 한 8년 된 것 같거든요. 7년, 8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아마 이제 상을 받았던 단편, 과학문학상에서 받은 단편 소설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단편집이 바로 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고, 그리고 첫 번째 장편이 어 2년 전에 나온 책이죠. 지구 끝의 온실이란, 지금 열심히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지금 뭐 아마 저거로 만들고 있을 겁니다. 드라마로. 이제 김철엽 작가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나라 SF 문학 중에서 이공계를 제대로 공부한 작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전에 문윤성 작가 있었고, 그리고 복걸 작가도 다 문과 출신이었잖아요. 이공계 출신들은 소설가들이 없고요. 이공계는 사실 할 게 많잖아요. 연구원을 해도 되고, 이제 뭐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을 밟아서 공부를, 이 김치엽 작가는 이제 포스텍 화학과에서 생화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포스텍에서 마쳤어요. 박사 과정을 하기 전에 소설가로 이제 데뷔를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녀의 책에는 굉장히 많은 과학적 지식들이나 과학적 탐구 내용이 많아서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참 SF를 제대로 쓰는 몇 안 되는 작가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초엽의 작품의 매력은 단편 한 권을 이제 처음 접해보면 계속해서 읽게 되는 그런 매력을, 그래서 그 독특한 김초엽만의 세계가 있어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하고 섬세하면서 약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경숙 작가가 저 SF 과학을 공부해서 미래 소설을 썼으면 아마 김초엽처럼 썼을 것 같은,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중국의 SF 소설가 중에서 여러 소설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하오징팡을 그중에 하오징팡보다 어떻게 보면 김첩이 조금 더 하오징팡은 이제 그 중국의 물리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수였으니까 대단한 이공학도지만, 김치엽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어떤 서정성을 갖추고 있고, SF의 어떤 많이 이제 반드시 포함되는 어떤 철학적인 담론,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권해서 읽히는 책이에요. 읽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파견자들은요, 이제 이 책이 이제 재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편쯤 읽은 것 같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래요. 제가 볼 때 김치혁 장편 소설이 이거 외에는 또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김치혁은 작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게 밝히곤 사실이니까 청력이 굉장히 많이 상실돼서 특수 보청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이보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사이보그, 그러니까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그래서 사회학자와 함께 쓴 사회학 에세이도 있습니다. 일단 열심히 찾아 읽었어요. 이제 이 김시엽 작가가 궁금해서, 한국 SF 소설이 궁금해서 저는 찾아 읽었는데, 파견자들은요, 범란체 파견자들 이거거든요. 양
제가 볼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적과 동지죠. 예, 적 아니면 친구인데 범람체는 적이에요. 그쵸? 우주에서 침입한, 그래서 인간의 뇌를 침범해서, 그쵸? 예, 이제 인간의 소위 말하는 광기에 물들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 지금, 그쵸? 예, 지금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은 진짜 범람체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한 그쵸? 우주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인류가 쉽게 말하면 파견자라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직업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치열한 시험 제도를 거쳐 가지고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쉽게 말하면 숙적 관계고, 어떤 한쪽이 한쪽을 없애는, 그죠? 예, 파견자들이 바로 범람체를 제거하는 거고, 범람체는 인류를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적과 적의 관계죠. 예, 그래서 대립을 치열하게 예고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범람체와 파견자들만 알면은 이 작품의 이제 기본적인 구도, 어떤 어, 플롯은 잡힙니다. 근데 이 범람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소위 말하면 이제 우주인이라고 하는 외계인이라는 에일리언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힌트를 미생물에서 얻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미생물이랑 공존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몸에는 아시겠지만 인간의 몸의 유전자에서 인간이 22,00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인간 유전자에. 나머지 그쵸 2천만 개 정도, 100배 정도 많은 유전자가 인간의 몸속에 그쵸 미생물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미생물이랑 같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도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뇌과학 이론 중에서 이제 특히 의대를 준비하는 가천대 의대처럼 뇌과학을 좋아하는 의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인데요. 뇌장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바로 이제 설사를 하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이 과민성 대장염이 바로 뇌장축 이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그쵸 그렇게 되는 건데, 그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뇌장이 먼저 이상을 느끼고 그것이 대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간 인간의 몸에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낯선 어떤 생물체는 우리와 같이 어떤 이족 보행을 하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 다양한 모습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면에서 그쵸. 예, 저는 그 대만계 미국 작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컨택트란 영화에서 나온 그 있죠. 예, 바로 그런 형태의 팔족 인류인가요? 그런 하여튼 또 독특한, 우리와는 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미생물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김시엽 작가가 책들을 많이 읽는데 항상 김시엽 작가는 마치 베르나르 베르베가 SF의 소설을 끝낼 때마다 그동안 읽었던 소위 말하는 창작의 모티브가 됐던 음악을 항상 목록을 들려주잖아요. 이제 김치엽 작가는 항상 책에 대한 목록을 쉽게 말하면 이제 읽었던 책들, 그것도 강렬하게 읽었던 책들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거기선 저도 읽었던 책들인데요. 아주 작은 것들의 세계, 균사류 얘기죠. 이토록 굉장한 세계. 이것도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의 어떤 숱한 어떤 신비한 감각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이 총 네 권의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만날 낯선 존재를 미생물에서,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인간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몸과 그리고 더하기 환경이라는 것이 그치 하나로 응축되어 있는 미생물, 그쪽 어떤 공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인간은 어떤 복합체인 거죠. 인간 플러스 환경이라는, 그쵸. 예. 그래서 인간이 만나는 환경이라는 게 이제 눈으로 보는 외부 세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장내 미생물을, 하여튼 미생물은 장내에 제일 많고요. 잇몸에도 있고 사람 머리에도 있고 모든 게 다 어디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쵸? 예, 우리가 결국 우리의 것이, 우리가 만나는 낯선 존재들인,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기량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도 우리 내부에 다른 존재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치엽 작가의 메시지는 그래서 결국엔 공존 혹은 공생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그 얘기를 되게 한 400페이지로 좀 길게 얘기를 하는데, 장편의 힘은 끝까지 읽어갈 수 있는 흡입력인데요. 스토리들이 그리고 캐릭터들이 치고받으면서 끌고 가는 갈등이 제일 쉬운데 이 작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그거 마치 아주 작은 것들의 세계나 이토록 굉장한 세계 같은 어떤 저희 말하면 이제 가상의 그래도 SF적인 어떤 저런 과학적 세계관을 저렇게 어, 마치 이제 사설적으로 이렇게 풀어놓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특히 이공학도들이
이제 과학과 문학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주제는 공감과 소통, 상호 이해 이거죠. 사실 김초의 모든 소설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데뷔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단편작 뭐 책과 우연들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그리고 에세이집까지 그리고 본인이 읽었던 책에 관련된 어떤 서평 모음집까지 결국에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빼면 김초엽의 문학 작품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 결국 모든 소설이 한 가지 주제를 변주하고 있는 건데 이제 결국에 상호 이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공존을 위해서는 이제 공감과 소통과 상호 이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뭐 이런 얘기. 좋은 소설이고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권할 만한 책이라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우리는 미래지향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SF 문학을 좀 강력하게 좀 읽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김초엽 작가의 작품도 읽히고, 그리고 과학책을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어요. 문과생들이 특히 좀 과학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말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읽은 책이지만 올해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상담할 때도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할 예정입니다. 네,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쉬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장편을 끌고 가는 거는 힘과 힘의 충돌이에요. 캐릭터와 캐릭터가 충돌하든지 아니면 그쵸? 예, 스토리와 스토리가 에피소드와 에피소드가 충돌하든지 결국에 갈등이란 것을 빼놓고 얘기했었는데 갈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결국에 SF의 함정은 그죠 뻔한 디스토피아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김초엽 소설은 겉으로 보면 디스토피아 얘기인데 왜냐면 전쟁이 있으니까 속으로 보면 따뜻한 유토피아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아직은 젊은 작가라 갈등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피부로 느끼는 강한 체험을 못했을 것도 아닌데 본인이 사이보그로 살고 있는데 한국 사회처럼 장애인에게 불친절한 사회에서 갈등이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하튼간 갈등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SF 소설들이 전반적으로 저도 한국 SF 소설은 김보영부터 시작해서 천선난 뭐 그리고 다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SF들이 오히려 그쵸 예. 이제 저주 토끼 쓴 이제 재밌는 작가죠. 예. 이제 그 작가 그쵸 예. 정보라 작가가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되게 갈등을 재밌게 끌고 가는 작가인 것 같고 나머지 작가들은 정말 제 갈등보다는 좀 너무 그쵸 그게 좀 그쵸 약하다 힘이 좀 약간 그쵸 예. 뭐 저는 이렇다고 여성 작가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조금 전반적인 세계적인 경영이 SF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3년 연속으로 여성 작가가 받은 적이 있고요. SF 내부상이나 휴고상을. 그래서 여성들이 이끌고 가는데 그래서 결국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여성의 모성애가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보호하겠다는 본능이 그게 어떻게 보면 본능을 이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저자도 에코페미니즘을 어떤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이 파견자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좋은 장편 SF들은 결국에 갈등이 선명하고 갈등이 잘 드러난 작품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고 김초욱 작가가 배우면서 그렇죠 예, 좀 터득해야 될 그런 어떤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초욱의 장편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중이지만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느냐? 일단 김초배는 무조건 읽는다.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읽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SF 소설에서 과학을 찾고 싶은 분들도 읽으면 좋아요. 과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인공지능 얘기도 여기 빠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토피아보다는 그래도 유토피아가 좋은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그쵸? 예. 겉과 속이 좀 다른데 우리는 굉장히 국민적으로 디스토피아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지옥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꿈속으로 해서 그쵸 유토피아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책이고요. 낯선 존재라는 그쵸 이방인이겠죠. 그 자체에 관심 있는 분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으로도 충분히 왜냐하면 문학 작품에서 실존주의 문학은 바로 낯선 존재에 대한 그쵸 예, 그 성찰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F 소설에서 특히 철학과 사유를 찾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5점 만점에 한 4.3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뷰를 마치고요.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